네, 정치여담 야담. 오늘은 오신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에 민심은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렸죠. 자, 일각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반사 이익이 정부 여당에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땠는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그리고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하락은 멈춘 것 같네요. 뭐 이른바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방 경직성, 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오늘 나온 갤럽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오늘 나온 이제 긍정이 20%. 그리고 부정이 72%. 그러니까 긍정은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하게 20%로 유지했고요. 2주 전이죠. 17%가 나와서 가장 이제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폭 회복한 상태에서 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 그 지난번에 17% 나왔던 2주 전에는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23%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여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41, 부정이 50입니다. 여전히 이제 부정 평가가 높긴 합니다만은 보수 핵심 보수층에서 그 사과 이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재판 선고 이후에 좀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과 부정 평가 이유 이런 걸 보면요. 지금 역시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14%가 기록했고 경제 민생 물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저 소통 미흡이 6인데 그 소통 미흡하고 그 바로 밑에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게 또 6%입니다. 그러니까 6% 합쳐서 보면 그게 벌써 1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고 긍정적인 평가는 이제 외교 분야 아무래도 이제 순방도 있고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외교 분야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어제 나온 MBS 조사 이 그 4개 기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하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상당히 반등을 했습니다. 27%가 나와서 2주마다 하는 조사인데 이 지표조사에서는 2주 전보다 8%포인트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68%로 6%포인트 떨어졌어요. 이 27% 긍정평가는 9월 상황,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가 불거지기 전 상황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보면 상당히 또 여권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이른바 반사 이익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와 MBS 조사가 저 부분에서 미세하게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두 조사 모두 종합하면은 이 MBS 조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그 보수층, 그러니까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서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0% 이상씩 올라간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본다라면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표 판결, 재판, 1심 판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사과 이후에 보수층이 좀 집결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외유를 갔지 않습니까? 외유라기보다는 순방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지금 안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조사 모두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응답률이 10% 넘는 조사들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신환 전 의원님. 일단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여야 패널들 간에 거의 사실 내기까지 붙었었는데 여당 패널께서는 다시 반등할 것이다. 야당 패널께서는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당 패널이 이긴 셈이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가려져 있는 것이 있고요. 네. 지난 15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번 여론조사가 대체로 이번 주 주중에 여론조사가 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일정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국정 지지율은 일정 정도 올라간 측면은 있지만 네. 그 부정평가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여전히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도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쇄신들 그리고 국민의힘도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기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문하는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기조의 대변화가 정부에게는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당은 그냥 단순히 반사이익만에 기대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 착시 효과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변화와 혁신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한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반사이익을 받은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반사이익을 받은 게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번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은 판결에 대한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뭐 오랜만에 뭐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마치 대통령이 검찰 수사 내지 판결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야 뭐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라는 약간 고령층의 응답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론조사 두 가지가 나왔는데 MBS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좀 올라왔지만 이 갤럽의 경우는 그대로 20%가 유지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BS는 좀 튄 게 아닌가 싶고 당분간은 양당의 이제 적극 지지층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좀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20%라면 참 슬픈 얘기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유지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참 안타까운데 대통령이 외국 나가셨던 게 효과가 크죠. 그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면 외교를 잘했다라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면 한국에 안 계셨다, 방송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옆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부인이 국민들 앞에 얼굴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현실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혼자서 독자적으로 주위의 비공식적인 조언을 얻지 않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게 국민의 의사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여론조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정부 여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반사이익은 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갤럽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가 또 눈에 띕니다. 자, 최선원 논설위원. 예. 이번 판결에 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이게 정당한 판결이다가 43%, 그리고 이제 부당한 판결이다가 42%, 모르겠다, 무응답이 15%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당연히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제 나온 MBS 조사에서는 네. 이 적절한 판결이다, 그다음에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약간 보기가 다릅니다만 적절하다가 49였고 네. 잘못된 판결이다가 41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네. 또 적절하다는 판결이 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두 조사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보시는 갤럽 조사는 화수목 조사고요. 네. MBS 조사는 월화수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약간 미묘하게 초반과 시간이 좀 가면서 양쪽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인지 문항의 미묘한 차이, 정당 부당, 네. 뭐 적절 잘못 이런 문항에서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건 일단 한쪽 조사에서는 아주 팽팽하게 나왔고 한쪽에서는 미세하게나마 이제 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속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위증교사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추이를 계속 좀 지켜봐야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마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신환 전 의원님,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제가 그때 이 시간에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네. 복귀양 민주당 의원께서 나오셨었어요. 아니 징역 1년이 말이 되냐? 저건 너무나 많다. 뭐 이렇게 깜짝 놀라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국민들은 뭐 적당하다, 부당하다라는 판결에 대한 그 인지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야권의 지도 인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보층의 지지층들이 일단은 굉장히 이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여전히 과연 중도층이나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25일 날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지금과 같은 어떤 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중한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서 제가 봐서는 약간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변화가 감지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저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신뢰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망각하고 이거를 그동안의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뭐 거의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원내대표죠. 지금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들 그것이 이 민주당의 주류의 목소리가 된다면 저는 사법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더 중한 선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님, 일단 민주당 지도부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법부를 비판했었는데, 자 정당 부당이 비슷하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아마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적절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의 경우는 그래도 부당하다 내지는 부적절하다가 40% 이상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그래 유죄인지는 모르겠는데 형량이 적정한가? 저걸로 이제 정치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데 그 정도의 잘못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뇌물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국민들이 딱 들으면 그거는 나쁜 일이지 하는 범죄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에 따라서 기초지자체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야 될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돼버려서 국민들이 볼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치적인 견해가 가미돼서 정당 지지율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판결에 대한 찬반이 이렇게 나눈 상태인데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고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범죄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상당히 기술적이고 법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위반 사항들만 골라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법원은 존중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운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자 여론조사 계속 살펴볼까요? 자 네. 최선원 노수련, 정당 지지도는 별 변화가 없는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당 차원에서 어떤 반사이익의 크기 뭐 이런 게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정당 지지도를 봤는데 정당 지지율은 거의 뭐 지난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갤럽 조사인데요. 오늘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8.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하고 변함이 없고 국민의힘은 이제 1%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이고요. 어제 발표된 NB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역시 이제 국민의힘이 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지난주하고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것들도 이 표본 구성에 따라서 약간씩의 오차범위 안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좀 더 많이
표집됐는지 네. 보수층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건지 어떤 게 정말 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사실은 이건 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 응답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게 사실 더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 판단의 문제는 또 각 조사 기관마다 판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다. 네. 뭐 그런 건데 여기에서 참고될 만한 게요. 어제 나온 MBS 조사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반을 같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64%, 반대가 2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여론이 자 이재명 이 MBS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게 49% 좀 더 많았던 오차범위 밖에서 많았던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64%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 결과는 뭐냐면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은 재판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은 의혹이다. 이게 일단 그 조사에서 나타난 여론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신환 전 의원님 일단 정당 지지도 차원에서 보면 지난주에 새로 나온 이슈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순방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형 선고 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재만 있었던 한 주였는데 네. 정당 지지도 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반사이익이 정당의 지지율로 연동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원인이 앞서 말씀하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 나름대로의 재판의 과정이고 그것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미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낄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 부분이 약간의 미소한 차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로까지 가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당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공을 지금 용산으로 다 지금 던져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에 대해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향후에 인적 쇄신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개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그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만약에 보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연동돼서 정당의 지지율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그 1심 선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좀 저항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권에서조차도 저렇게 실형이 강하게 나오리라고까지 생각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일 날 위증교사 선고와 이제 맞물려서 만약에 그것이 더 중한 실형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좀 추이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것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가중될 것이고 네. 그 안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또 분열의 과정들이 또 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 우리 국민의힘이 또 어떤 변화와 쇄신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다행스러운 겁니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뭐를 하는 게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실망한 거는 야당 대표가 정치적 생명이 끊길 수 있는 이렇게 판결이 선고됐는데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다음 25일 재판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제 다음에는 법정 구속도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판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 여당이 그에 맞는 지도부들이 품격 그런 위상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셨던 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냥 한동훈 대표 가족이 게시판에 익명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느니 맞느니 이걸 갖고 여당 지도부들이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에 대한 판단은 모르겠는데
여당도 그렇다고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